자, 세 번째 세션 첫 번째 기업은요.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 빈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의 친환경 에너지원, 특히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를 활용한 기술을 조선 및 해양에 적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빈센 서은용 기사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센 서원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코로나인데요. 그 외에 지금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게 탄소 중립, 탈탄소, 제로 에미션 맞습니다. 이 키워드의 교집합은 바로 수소입니다. 제가 본 장소에 오기 직전에 서울에서 국제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다가 지금 막 내려왔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에 대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8년도 중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화석연료, 석탄에 대한 에너지원에 대한 기득권을 영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에너지원의 기술력을 어떻게 그 시스템에 접목시키느냐, 연결시키느냐,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빈센은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엔진을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것이 빈센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화석연료가 선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해사기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선박법이 작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즉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관공서는 2030년까지 무조건입니다. 전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지금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수소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지금 8,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8불이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2050년까지 $2까지 내리겠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요. 조금 전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을 당겼습니다. 2030년까지 $1로 가겠다 했습니다. 즉 기존의 자동차 산업 문화 산업의 성장 속도보다 친환경, 전기 추진, 수소 추진에 대한 이 산업 성장 속도가 저희가 체감할 정도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내연기관 선박의 전체 시장 볼륨 마켓이 약 14조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지금 다른 코어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선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 그 엔진 마켓의 약 20%는 무조건 수소로 갈 것이다라고 어나운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측컨대 20%가 아니라 나중에는 제로 에미션을 위해서는 100% 수소로 가야 된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선박을 구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하면은 이제 전기 추진 모터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것이 저 안에 이제 전기 모터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화 장치라 그러죠. 인버터 컨버터와 그다음 케이블링이 한 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형 선박 한 20m 조금 안 되는 선박에 적용 바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 팩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지난달 8월 16일 날 한국 성급을 통해서 타입 어프로벌 서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에 맞는 배터리 팩의 서트 취득한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저희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수소 연료전지 모듈인데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각각의 구성품을 하나의 무대에, 지금 뒤에 무대 감독님 계시겠지만 놔둔다고 해서 조명만 비춘다고 해서 이 강당이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성품들을 전부 다 인터그레이팅을 해서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조선에 대한 기술도 알고 해서 파워트레인, 프로폴전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수소 연료전지 넥소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와 수소 연료전지 공급 포괄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안에 보시는 이미지가 기존에 시끄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엔진룸을 24년 1분기부터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싱가포르 나비게이트 선주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서브룸 같은데요. 넥소로 비교를 하면 한 150대 분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7.5메가와트고요. 자그마한 상선으로 치면 5만 톤급인데 한국에서 미국까지 운항하는데 보통 45일이 걸립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량을 커버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가 기존의 우리 육상 모빌리티처럼 수소 탱크를 사용해서는 기존의 화목한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질 시스템, 리포밍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현재 에코 암모니아 촉매를 해서 검토를 했고 지금 선주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선박은 지금 울산 규제자유 특구 지역의 수소 추진 선박으로 지금 시운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정 협의 완료된 것은 사업 종료는 올해 12월까지 하고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실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즉슨 추측컨대 현재 국내에 수소 추진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선박용 수소 충전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허가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이쁘게 생긴 게 워터 택시입니다. 현재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수상 택시 오퍼레이팅하는 그 타이드라인사와 내년 4월달에 일단 그 정기 추진으로 해서 10m급으로 공급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이 하이테크놀로지의 그 프로폴전 시스템을 저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입니다. 에비비아 댄포스가 전기 모터와 주파수 변환장치를 공급을 저희에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부터 펜FC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나비게이션한 대형 선주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 전에 지금이 9월 30일이니까요. 저희가 4년 전 7월 20일 날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선 경기가 한참 안 좋고 명퇴를 받을 때 저희 3명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 100만 원으로요. 그런데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법이 제정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봅니다. 저희는 보통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시드 투자를 받고 IR 활동을 하면서 올해 6월 달에 시리즈 B를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 금액은 185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기업 프리 밸류에이션은 지금 450억인데 지금 지난달에 확정이 났습니다. 그 산업은행에서 그 상환전환 우선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진공에서도 이제 5억 정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기업 가치는 약 600억 정도고 내년부터 시리즈 C IR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가 최근에 해외 바이어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관련된 법령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충전소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한 모델을 만들면 법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해외는 법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어서 법자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선주사가 저희를 먼저 선택을 해서 저희 같이 지금 코업을 진행하고 있고 2년 뒤에 실납품이 눈앞에 있다는 것 이유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 추진에 대한 선박에 대한 이 센세이션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소재 부품 다방면에 대표님들 자리하고 계시지만 지금 저희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자부로 지속적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담입니다만 현대자동차로 제가 19년도에 마북 연구소에 직접 찾아갔었어요. 가서 혹시 연료전지 좀 파시면 안 되냐고.
어디서 왔는데 연료전지 팔라고 하냐고. 저희는 선박에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차를 사서 하려고 하니 그렇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브로드하게 펼치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니까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은 올해 사업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1년 뒤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그룹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잖아. 그러나 대기업에서 이러한 소형 선박으로부터 테스트 배드를 하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직에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연료전지를 적용을 시켜서 선박에서 직접 가용을 하면서 오퍼레이팅을 1년 이상 한 기업은 저희밖에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된 법제화가 안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 그리고 관계 부처에게 계속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까 그 수소 가격이 $2 그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어제 급하게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경제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2030년도 오면은 약간 내려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곡선이 내연기관 전체 오펙스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그 비용인데 보시면 2030년도 되면은 선박에 보면은 크게 500kW 감이 안 잡히실 건데 좀 중형 선박, 조그만 요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메가와트로 올라가죠. 4메가와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소형 상선이 중형 상선이 7.5메가와트라고 했습니다. 비슷합니다. 30년과 32년쯤에 되면은 에너지에 대한 기회 비용이 같아진다는 거죠. 이제 9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료입니다. 즉, 더 당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소 가격에 대한 코스트 다운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거든요.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를 이제 스터디하고 직접 연구개발하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10년 뒤에는 수소 말고 다른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존하는 기술 안에서는 수소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친환경 엔진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시장 볼륨이 14조입니다. 저희는 미약하게나마 그 중에 1%라도 저희가 가져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마 다루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구라고 하셨는데 네, 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Q&A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면 수소차나 수소 트럭과 같이 육상에서는 많은 모빌리티에 대해서 수소와 전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핵심이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친환경 그 엔진과 그런 선박을 제조를 하시는 거면 육상과 해상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차이점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IR을 하면서 할 때 비슷한 질문을 오늘 평가위원분께 해주셨어요. 했을 때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 이제 그 조선소 출신들이고, 근데 조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 즉 여기서 그 일렉트리라는 회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회사는 전기만 전문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친환경 선회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전기는 진짜 박사고 석사가 많은데 조선은 없다. 조선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제가 아까 14조란 마켓 볼륨을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국내 대형 3사가 있습니다. 현대대우, 삼성이 있는데 조선소의 메인 그 건조의 키 이벤트 스케줄을 짤 때 엔진 탑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앞뒤로. 그만큼 엔진이 쉽게 말하면 슈퍼 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절대 국내 조선소로 노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엔진은
십 오너가 먼저 킵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시던 질문, 육상 모빌리티용과 조선에 대해서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소금입니다. 염분. 이게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할 때 평가를, 그러면 넥소를 사서 연료전지를만 떼서 선박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찰이, 일반 자동차는 마찰 계수가 지면에 대한 마찰과 공기 저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넥소에 들어간 수소 연료전지가 95kW입니다. 피크치가.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을 배에다 넣으면 95kW 피크를 발휘를 못합니다. 그만큼 물, 그다음 바람, 그다음에 파워 트레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 마찰 기술 때문에 에너지값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자동차 연료전지만 받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이 조선 관련 프로포폴전을 같이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연료전지를 받아서 그걸 다시 저희가 주변 BOP라고 그러죠. 밸런스 오브 플랜트인데 이 BOP가 있고 MBOP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린 환경에 맞게끔 모디파이를 또 합니다. 부연섬 다시 염분에 대해서 필터가, 육상은 공기 필터만 걸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해상은 저희는 이제 그 3중 필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내년이랑 내후년의 매출 성장을 많이 이제 많이 잡아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진행 중이신 뭐 나비게이시나 좀 프로젝트랑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인지 이제 좀 내년 내후년은 조금 이제 가시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와 뭐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좀 매출을 우리가 선박인지 아니면 추진 시스템인지 그걸 조금 브레이크다운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수치적인 데이터는 가시성이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미 컨소시엄 확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제가 집이 부산인데요. 부산에 보면 김해광 밑에 명지 쪽이죠. 부산시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부산시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까? 그 도심을 가로준 강 해서 거기에 저희가 총 친환경 선박 5대를 공급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비게이트하고는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넥소 150대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넥소가 지금 정부 지원금 7천만 원이죠. 그러나 연료전지는 상당히 더 비쌉니다. 연료전지가. 근데 150대 분량 곱하기 그냥 7천만 원 하셔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 4쿼터에 저희가 납품인데, 일반적으로 뭐 모든 산업 분야 그렇겠지만 뭐 계약금, 중도금 다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들어간 수상 택시 또 그렇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핀란드로 출국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폴전 시스템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핀란드 외교부 장관께서 앞서 다른 대표님께 말씀한 KSC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핀란드하고 제가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께서 직접 핀란드에 있는 바칠라 엔진과 연결시켜 줄 테니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모두 이제 서머리해서 가시성 있는 매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매출에게는 소형 선박에 대한 완성품에 대한 매출 포션과 그리고 파워트레인, 엔진에 대한 매출이 같이 믹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식회사 빈센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